들이 골 들어가는 순간에 북한 쪽에서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제일 골치아픈 생각이 저걸 어떻게 중단시킬 거냐 하다가 드디어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서 설격 제안을 하나 했어요. NLL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NLL에서 양쪽 감정들끼리 통신을 하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휴전선에 있는 남북한의 방송을 서로 다 중단시킵시다. 이걸 노무현이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몇 개 사단을 봉양한 거고, 몇 개 사단의 전력을 봉양한 거고, 제가 몇 개 분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활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북한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재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뭐냐? 휴전선에서 근무할 때, 남한에서 하는 방송들이 낙이라고. 그것을 중단시켰어요. 그것은 북한 군인들에 대한 햇볕을 스스로 공유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재개되게. 왜냐? 북한은 NLL에서 남북한 감정들끼리 통신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괴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파괴를 하겠다 해가지고, 또는 제주와 부산 사이의 제주개혁을 통과하는 북한 배려죠. 이거는 2005년부터 통과를 되고 있습니다. 상선을 통과시킨다고 하지만은 상선인지 뭐 분양한 배인지 알 수 없죠. 북한에 무슨 상선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핵물질, 미사일, 마약 이런 거 싣고 다니는 문제 아닌데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아니 확인을 해야죠. 우리의 영해 안에 지나가는데. 그런데 교신을 하면 응하지는 않습니다. 응하지는 당연히 발표를 해가지고 정선을 시켜야 될 건데 그것을 할 만한 예정이 국가지도부에 없어요. 이것도 내일부터 만약 6천만 달러 배송하면 내일부터 통과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이 정도는 보통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 정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도 그것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엄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이게 말하자면 중도실용이라고 한다면은 중도실용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인기가 40% 50%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국가 이익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하는 것, 즉 헌법을 팔아가지고 국가 국익 헌법 기술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올리는 인기가 그것은 곧 사상 무관이 되어버린다. 그러다가 좀 자작한가 했더니 또 아래는 공무원 12만 명이 인도총회 가입하는 투표를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이걸 안보 사태라고, 안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격상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예요. 왜냐? 인도총회는 저기 뭘 하는 거냐? 인도총은 다 아시겠지만 민노당을 만들어냈어요. 민노당을 만들어낸 모체가 민노총이고 민노총 회원들 상당수가 민노당의 당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노당은 뭐라는 정당이냐? 한 것을 정리한다면 민노당은 그 강령이나 그 활동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노선에 동요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노선의 핵심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 철수에 의한 국내동맹 해체.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해 가지고 공산당원들이 멋대로 남한에서 연방대통령을 주장하도록 하는 자유를 달하는 것,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연방대통령은 적화통일이다. 요런 데 찬성하고 있는 것이 민노당의 것입니다. 강령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런 강령을 가진 정당은 위험 정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좌파 정권 10년 동안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또한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민노중에 공무원 12만 명이 들어갔다. 12만 명. 우리 최악의 경우를 항상 예상을 해요. 최악의 경우. 이 안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견되는 것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일단 설정해놓고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민노총 소속원이 된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친북 세력을 돕는 이적 행위를 하고 애국 세력을 공무원들이 탄압하고 국가 비밀을 북한 정권에 일치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과 관여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수사기관이 이를 저지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해가지고 사제, 대포, 사형경 던지는 이 폭동을 했던 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정부종합형사, 국방부를 전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과 국가 기능을 악용해가지고 민노당이 집권하도록 도와가지고 그 민노당이 북한 정권과 연방제라는 이명하에서 공상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제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입니다. 왜냐? 절대로 공무원이 민노총에 들어가고 허용하면 안 되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뭐 많이 다 생각하고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정치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그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노총에 들어간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민노총을 위해서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민노총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12만 명의 월급으로 들어가는데 그 월급을 써가지고 민노총을 위해서 한다. 민노총은 정치투쟁단체입니다. 노조 일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을 하는데 그 정치투쟁의 핵심적인 목표가 연방대통령하자, 조한기훈 철수하자, 국가보안법 유지하자, 그리고 격창제거하고 도심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전부들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노조 활동의 약 80% 내지 90%를 민노총이 해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직관적으로 방해된다 하면은 이것은 대란입니다. 공무원들이 대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각종 법률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전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민노총에 가입하면은 가입한 12만 명을 정원 가능하겠다. 그렇게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는 들어간 것은 기존 사실이고 앞으로 불법 활동하면은 엄정히 대처하겠다. 그 말을 듣고 웃을 사람이 누굽니까? 민노총이 제일 웃는 거 아닙니까?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가입한 다음에 불법 활동을 단속하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정교조가 지금 온갖 불법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단속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정교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단체가 발생했습니다. 정교조, 민노총, 여기다가 MBC와 같은 선동방송이 뛰었을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몇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골칫덩이를 큰 걸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정교조 당직과 공무원이 들어간 민노총이 갈 길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조는 참교육이라고 하지만은 그 참교육이라는 게 실상은 뭐냐? 사회주의 정비가 됐다는 겁니다. 정교조는. 자꾸 요새 정교조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우화에 걸린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정교조는 원래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글을 써요. 아니 원래의 참교육 정신이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건데
그걸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공안 검사들이 논리를 정립을 해서 정교조가 추구하는 창조육은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불법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화하고 돼지가 거기서 탈퇴하지 않으면은 몰아내서 해가지고 끝까지 탈퇴를 거가 1,500명을 파면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 그 1,500명을 복직시켰어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 드디어 정교조를 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오늘날 교단, 미래 세대의 영혼을 정교조 7만 명이 지금도 이런 교단에서 이 순간에도 어떻게 만들고 있냐. 치매 걸린 70대, 80대 치매 걸린 게 아니라 10대, 20대에 치매